예, 저희 회사 가볍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속한 마린전자 상사와 마린웍스 두 개의 회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업계에서는 크게 전자도 시스템이라든지 교육용 시뮬레이터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 회사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변상수 팀장님도 한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희 회사는 스마트시 플랫폼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발해서 실제 해운사에 접목한 그러한 사업 실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러한 스마트십을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가 선박의 통합 네트워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고, 오늘 설명드릴 이런 선박 관리 솔루션을 포함한 해운사에 필요한 어떤 IT 컨텐츠들을 구독형 서비스 모델로 만들어낸 서비스를 저희가 마이플릿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런 서비스 모델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좀 일반적인 IT 회사랑 다르게 어떤 기자재 분야와 소프트웨어 분야를 동시에 하고 있고요. 사업의 분야도 이제 민간 상선과 특수선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민간 상선 쪽에서는 저희가 자율운항 부분에서는 이제 페노션 실증선에 저희가 디지털 브릿지라고 하는 자율운항 플랫폼을 탑재를 해서 오토파일럿과 BMS를 오토노머스로 운항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탑재해서 현재 해상 실증을 진행하고 있고요. 세계 6위권의 컨테이너 선사인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ONE 컨테이너 선주 측에도 저희가 스마트십 플랫폼을 최근에 개발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이런 스마트십 관련된 흐름을 또 잠깐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보통 조선소에서 스탠다드로 납품하는 형태가 아닌 선주 측에서 선주의 어떤 입맛에 맞는 커스터마이즈화된 어떤 스마트십 플랫폼들을 메이저 해운사에서는 요구하는 어떤 그러한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맞춤형 플랫폼을 개발 납품하고 있고요. 특수선 분야에서는 최근에 저희가 현대중공업과 함께 페루 수출 함정의 통화 함교 체계 IBS라는 체계를 저희가 수주 계약을 해서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또 특수선 분야에서는 체계 통합 사업, 저희가 보통 SI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체계 통합 사업도 저희가 수주를 해서 현재 관련된 엔지니어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앞서 설명드린 회사의 여러 가지 사업 영역에 이어서 우선 저희가 마이플릿 서비스라고 하는 구독형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플릿 서비스는 쉽게 말씀드리면 해운사를 위한 구독형 선박 관리 디지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전자해도와 디지털 간행물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영국 UKHO로부터 정식 어떤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정식 대리점 계약을 맺고 관련된 전자해도와 디지털 간행물들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서비스 모델들과 선박 관리, 선박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 또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모델을 결합을 해서 어떤 해운사의 구독형 모델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델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살펴보자면, 마이플릿 ENC-ECS라고 하는 솔루션 모델이 있습니다. 이 솔루션 모델이 앞서 설명드린 본선의 전자해도와 디지털 간행물을 이제 보급할 수 있는 솔루션인데요. 특히 저희 회사의 전자해도 시스템을 쓰고 있는 경우에 본선에서 이렇게 패세지 플랜을 그었을 때 그 루트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차트를 선정을 해서 UKHO 시스템과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본선에서 손쉽게 차트를 보급받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모델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솔루션들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굉장히 사용자 친화적이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선박의 디지털화 부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당연히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활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두 가지의 계획을 갖고 버전 1.0, 버전 2.0 이렇게 나눠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버전 1.0은 저희가 이런 선박 관리나 ERP를 통해서 선박을 관리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이제 수집이 됩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1차적으로는 오늘 많은 발표자분들도 언급하신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개발하는 부분과, 두 번째는 아까 MS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현재 인공지능의 가장 큰 화두인 에이전트 AI 같은 관점에서 MS의 코파일럿 같은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저희가 ERP 솔루션에 이런 자동화된 AI 기술을 접목하는 부분들도 현재 관련된 서비스 모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죠. 선박관리 시스템에서 여러 도면이나 절차사 같은 것들을 검색을 하는데 기존에는 정확한 키워드를 입력해야 필요한 정보들이 검색이 됐다면 지금은 저희가 챗GPT에 프롬프트 날리듯이 검색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기존에는 저희가 어떤 리포트를 출력을 하려면 현업에서 리포트 출력물을 정의를 하신 다음에 개발자분들한테 의뢰를 하면 개발자분들이 DBMS를 뒤져서 화면을 그린 다음에 뽑아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AI 기술을 통해서 자동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내후년 정도에 이런 같은 자리에 또 저희가 서게 된다면 이런 어떤 저희 ERP 시스템과 AI를 접목한 기술들도 저희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선박관리 시스템을 솔루션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선박관리 솔루션을 관련된 또 회사업계 관련된 몇 가지 마켓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대부분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선박 관리 측면에서 가장 그 회사업계에서 현재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숙련된 회계 인력들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의 모든 조선소가 스마트십을 기본 모델로 건조를 해서 인도를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십이 건조된다고 해서 본선에 있는 그 선원분들이 승조원분들이 일이 줄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관리해야 될 포인트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선박 관리 산업 관점에서 보자면 해외의 선박 관리사들이 그 어떤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국내에 좀 진출을 많이 해서 어떤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해외의 선박 관리사들이 진출해서 국내에 어떤 선박관리 산업에 큰 또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선박관리 부분의 큰 그 마켓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선대 운영 관점에서는 앞서 설명을 여러분들이 하신 것처럼 환경 규제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이전과는 다른 관리 포인트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함유된 연료를 잘 선택해서 주입하는 정도를 떠나서 지금은 이중 연료라든지 뭐 바이오 연료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MEPC 그 83차 회의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탄소세에 대한 부분들을 또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기존의 그 보통 전통적인 운항 관리 패턴보다 훨씬 많은 부분들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다음에 오늘 좀 뒤에 많이 말씀드릴 TMSA 심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TMS 심사를 받을 때 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통과만 잘하자. 그러니까 어떤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해서 딱 지나가면 되는 정도로 저희가 컴플라이언스를 맞추고 각종 PSC 심사나 이런 부분들도 선박의 디텐션만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라는 관점이었다면 최근에 TMSA 심사에 어떤 해운사가 대응하는 트렌드를 보면은 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다 더 높은 랭킹을 받아서 용선주나 화주로부터 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뭐 대부분 아신 이야기지만 국내 대부분 해운사들이 어떤 전통적인 선주 체계라기보다는 투자 펀드라든지 이런 금융권의 재무적인 그 오너십을 많이 갖고 있는 해운사들이 많다 보니까 뭐 끝도 없는 지속적인 어떤 오펙스 절감에 대한 압박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선박 관리업에 종사하시거나 이제 회사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큰 스트레스가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디지털화된 기술을 통해서 좀 최적화된 선박 관리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선박 관리 시스템의 제품명은 마이 플릿마스터, 플릿마스터라고 저희가 약칭으로 부르고 있고요. 선박 관리 컴플라이언스, 소위 말하는 TMSI나 뭐 라이트십이나 드라이브 AMS 같은 선박 관리에 대한 어떤 표준 스탠다드에 준하는 혹은 해운사나 선박관리사의 절차서에 나와 있는 프로시저들을 이제 솔루션하는 것들을 저희가 선박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최근에 저희가 재무회계라든지 채산 관리 부분까지 그 솔루션화를 이뤄내서 지금은 이제 통합 ERP라고 저희는 현재 부르고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선박관리 솔루션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선박관리 솔루션은 국내에서 최초로 한국성급의 컴퓨터 기반 적합성 평가 인증,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이 본선에 설치되어서 운영이 될 때 어떤 소스 코드 레벨까지 검사를 해서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그런 품질 기준이 되겠고요. 이러한 인증을 통해서 그런 TMSA나 라이트식 검사를 받을 때도 여기에 사용되는 선박관리 프로시저에 운용되는 프로그램이 안정적인지 저희가 검증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특정 성급을 명시하진 않겠습니다만 그 PMS 서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스템 기반에서 저희가 그런 PMS 서트에 대한 인증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KR의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인 또 이 다음 아마 발표를 하실 KR의 넥서웨이브하고도 연동이 되어서 KR과의 여러 가지 디지털적인 그런 서비스 모델도 자연스럽게 연동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발표 내용에 제가 선박관리 시스템의 진화라는 표를 썼는데요. 이 진화라는 측면이 제가 꼭 디지털적인 기술적인 진화 이외에도 어떤 식의 변화가 있는지를 좀 업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된 측면에서 시스템 측면에서 보자면 기존에 저희가 선박관리 시스템은 어떤 보안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본선 내 특정 15피스의 특정 컴퓨터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사이버 보안이라는 관점이 중요시 여겨져서 어떤 선원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안의 관점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은 감독님들이 예전에는 방선에서
본선에서 뭔가 사진을 찍어온 다음에 출력을 해온 다음에 사무실에 오셔갖고 정보를 입력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내가 스마트폰이나 모바일에서도 현장에서 바로바로 내가 그 어떤 정보들을 입력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원하고 계시고요. 좀 큰 틀에서 보자면 기존의 선박관리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떤 선박관리의 결과물을 기록 관리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어떤 프로시저를 모든 선박관리에 대한 프로시저를 좀 쉽게 말하면 전산화를 하고 그다음에 KPI를 관리하는 부분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운항 부분에서는 이전에 운항 시스템이라 하면 단순히 동정보고를 관리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동정보고 하나 때문에 CI의 등급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환경규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입력되는 모든 운항 리포트들이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무결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안전품질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어떤 사고나 준사고 같은 것들 혹은 뭐 PCC 검사를 받았을 때 그 결과물들을 그냥 관리하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단계별로 안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지속적으로 본선에 피드백을 하고 선유 간의 안전 품질에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시스템으로 기록하는 부분들이 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해무 파트에서는 해운사 내부에서 소위 말하는 해무 감독님들이 관리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전산화하는 것이 내용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라이트십이나 화주 검사할 때도 선원분들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또 근로시간 기록부라든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시스템 안에서 이제 반영이 돼야 됩니다. 정비는 이제 소위 말하는 PMS 계획 정비가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요. 특히 작년에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작년도 라이트십 검사에서 본선의 그 PMS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수기로 관리하는 관리사나 본선 같은 경우에는 다 지적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라이트십 검사에서도 이런 정비 시스템들이 반드시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매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예전에는 어떤 구매에 대한 실적 관리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발주 보급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라든지 구매 시스템과 정비 시스템 간에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를 많은 선주분들이나 관리사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런 그 비용 압박 절감이라든지 또 비용적인 구조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또 대부분의 해운사에서 ERP나 SAP 같은 회계 시스템들, 재무회계 시스템들을 도입하기 때문에 어떤 오펙스 관리 측면에서 어떤 예산 대비 실적 관리를 명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이런 기능을 갖추는 것을 이제 요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저희가 선박관리 시스템에 대한 주요 모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박관리 시스템은 크게 4가지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육상에서 해운사나 선박관리사에서 쓰시는 버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선에 쓰시는 본선용 버전. 그다음에 구매 협력사, 즉 저희 해운사나 본선에 어떤 장비를 보급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하는 이런 협력사들을 위한 시스템. 그다음에 선박과 육상이 서로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본선에서 발생한 정보를 육상으로 혹은 육상에서 발생한 정보를 본선으로 데이터를 잘 전달하는 이런 선유 간 통신 시스템으로 한 4가지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박관리 시스템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보통 저희가 테크니컬 파트라고 하는데요. 보통 선박관리 시스템을 업계에서 뭐 VM, 베셀 매니저 혹은 뭐 PMS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 PMS가 이 선박관리의 테크니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 정비를 하고 어떤 인벤토리를 관리하는 이러한 모듈과 프로큐먼트 부분에서는 어떤 그 본선에서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수리 청구 내역들을 관리하고 협력사를 관리하고 그런 실적들을 ERP에 연결하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요. 오퍼레이션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운항 리포트나 입출항 리포트, 아브로고 정도를 보내는 것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환경 규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IMO DCS나 EU MRV 리포트를 제공을 해야 되고 최근에는 CI에 관련된 퍼포먼스를 계산하는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KR의 그 디지털 서비스와 연동을 통해서 예전에 저희가 KR 기어스라고 했었죠. 그런 KR 기어스 플랫폼에 이런 운항 정보들을 연결을 해서 정합성을 검증받고 IMO DCS 리포트 같은 것들이 생성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솔루션 레벨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품질 관련돼서는 뭐 사고 관리나 준사고 관리나 각종 심사, 그 다음에 어떤 본선에서 갖춰야 되는 그 문서들, 절차서들을 갖추는데 최근에 굉장히 중요해진 것 중에 하나가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선에서 어떠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기 전에 이 작업에 대한 위험성 판단을 본선에서도 하고 육상에서도 해서 어떤 프로시저들이 검증된 상태에서 이런 안전 품질 활동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IT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되는 구조로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선원 관리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그 선원에 대한 개인적인 인사 정보를 기록하는 것들 이외에도 뭐 승하선이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근로시간 기록부라든지 뭐 급여를 계산한다라든지. 근데 최근에 어떤 TMS나 라이터십 검사에서 또 굉장히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원들에 대한 자격, 트레이닝, 교육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뭐 교육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처럼 페이퍼로 관리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많은 심사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잘 관리되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오펙스 관리에서 제일 핵심은 예산 대비 본선의 여러 가지 비용들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입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실적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뭐 월 단위, 반기 단위, 연 단위로 예산 대비 실적을 비교 평가를 하고 이러한 정보들을 경영진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오펙스 관리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해운사에서 최근에 뭐 SAP나 더존 ERP나 혹은 자체 ERP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ERP 시스템과 실시간 또는 월 단위로 실적을 인터페이스하는 기능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그 선박 관리의 디지털화 측면에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지금 최근에 인도되는 많은 선박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스마트십화되다 보니까 본선의 어떤 항해 정보, 기간 정보, 알람 정보 이런 정보들이 그 네트워크를 타고 다 데이터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예전에는 뭐 이런 거죠. 내가 어떤 기관의 특정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기관실에 내려가서 특정 콘솔에 가서 내가 봤다라면 지금 그런 정보들을 선박관리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해서 언제 어디서든 선원분들과 본선의 감독님들이 동시에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들이 모아지다 보니까 이런 모아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관련된 기능들을 지금 많은 해운사나 선박 관리회사에서 요구하고 있고 저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기능 개발을 꽤 했고 앞으로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변상수 팀장님이 얘기하신 사이버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도 본선의 이런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안티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어떤 해킹의 위협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그 특정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선박관리 시스템 내에서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협을 저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현재 저희가 그 한국성급과도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들을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TMS에 관련된 컴플라이언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TMS에는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탱커선에 관련된 선박 관리 심사 기준이 되겠고요. 이외에도 뭐 라이트십이나 드라이 BMS 여러 심사 기준이 있고 또 본선용으로는 뭐 사이어 2.0이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TMS를 가장 좀 중요하게 왜냐하면 TMS의 기준을 만족을 했을 때 나머지 부분도 대부분 만족이 되기 때문에 가장 그 스탠다드하게 업계에서 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 지난 3년간 3개 해운사의 선박 관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보 전략 컨설팅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TMSA의 13가지 엘리멘트들을 다 분석을 해서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고 거기서 저희가 IT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제 파악을 해봤는데 TMSA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PDCA입니다. 그러니까 플랜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체크를 하고 그 결과물에 따라서 또 다른 그 액션을 취하는 이제 지속적인 개선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키워드를 뽑아냈고요. 이 키워드들을 시스템 안에 어떻게 녹일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TMS의 기준을 만족한다라는 거의 핵심은 결국 선박에 대한 안전이고요. 선박에 대한 안전이라는 건 단순히 선박이 충돌 사고가 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본선을 둘러싼 그 선원부터 이 배를 관리하는 감독님들부터 또 그 본선의 절차서 또 해운사의 절차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시저들이 선박을 안전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가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몇 가지 내용들이 중요한 그 키워드 중에 하나이고요. 이런 키워드를 바탕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반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리티컬 이퀴먼트에 대해서 PMS 기반으로 적정 재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별도의 기능으로 빼서 관리를 하고 있고 PMS 주기를 내가 변경을 하겠다 본선에서 그랬을 때는 임의로 변경하는 게 아니라 육상에서 검토를 하고 검토된 결과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 있게 그런 절차들을 저희가 이 선박관리 시스템 안에 잘 녹여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그 앞서 설명드린 선박관리 시스템 전체적인 이 구조에 대해서 통합 ERP를 저희가 구축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관련된 가장 저희 그 최근 레퍼런스가 그 현대 LNG 해운이 되겠습니다. 현대 LNG 해운은 선박관리, 재무회계, 채산관리를 지난 한 2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저희가 통합 ERP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이런 시스템을 기반으로 최근에는 그 R&D 협력을 통해서 환경규제 중심의 AI 기반을 현재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그림을 제가 현대 LNG 해운의
사전 승인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저 여러 차례 등장했던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결국 데이터인데,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고 나눠져 있는데, 적어도 현대 LNG화학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플랫폼 안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오는 구조이고요. 제가 그 모든 정보를 오픈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화면에 보이는 키워드 이외에도 여러 정보들을 저희 클라우드 기반의 하나의 DB 안에 담고, 그 담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그러한 긴 여정을 저희가 최근에 시작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앞에 설명드린 저희 이러한 그 선박관리 솔루션에 대한 사업 모델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어떤 그러니까 시스템 인테그레이터로서 어떤 구축형 형태로 프로젝트를 개발해왔는데, 사실 저희는 좀 많은 선박 관리사들을 위해서 어떤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형태의 구축 프로젝트보다는 저희가 갖고 있는 모델들을 좀 커스터마이징해서 구독형 모델로 제공하는 이러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자 하고 있고요. 사실 전 세계에 이런 선박관리 시스템을 구독형으로 제공하는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과 저희 회사의 차이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단순히 패키지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 패키지를 해당 해운사의 절차서라든지 본선의 특징이라든지 또 사용자의 편의적인 측면에서의 프로시저들을 제가 최대한 반영해드리겠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즈화된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렇다면 이제 선박관리 솔루션, 이런 선박관리 시스템 관점에서 어떠한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갖고 있는지 한 3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결국에는 선박관리 시스템을 잘 운영을 해서 그 화주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TMS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가진단이나 KPI를 관리하는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3개 해운사 모두 탱커선이나 그 LNG선이 되게 중요해서 TMSA 위주로 프로시저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라이트십이나 DBMS의 어디팅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탈탄소화 부분에서는 말씀드렸던 운항관리라는 어떤 모듈이 이제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으로 좀 확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선박의 퍼포먼스 변화를 저희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예측하는 이러한 모델도 현재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화 측면에서는 현재 사이버 보안의 기준이 그 아약수 UR 26, 27에 의해서 27년 7월 이후에 신조선에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에 TMSA나 라이트십 검사 혹은 사이어 2.0을 보더라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검사 기준들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본선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기능들을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고요. 한국성급의 디지털 플랫폼과 연계하는 기능이라든지 또 스마트십 기능과 연결을 해서, 예를 들면 본선에서 지금 입력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운항 리포트 동정보고 하나 입력을 하자면 예전에는 한 100가지를 입력했다면, 지금 LNG선이 이중 연료를 쓰는 구조로 그 돌아가는 운항선 같은 경우에는 입력할 포인트가 한 250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본선의 여러 IoT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와서 최대한 좀 편의성 있게 구성하는 그러한 디지털화 전략을 갖고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